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2명에 이어 어제도 사망 사례가 3건이나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접종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소했던 20대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며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도 하루 만에 511건 추가돼 누적 718건이 됐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모두 7건이 접수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해 지자체와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교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조작된 서류인 것을 알면서도 긴급 출금을 승인한 것 등 총 10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 당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추경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번 추경은 1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서울시 금고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중 393억 원이 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상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밖에도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메일을 보낸 사실 등도 지적됐습니다. 오는 6월 의회 지방선거를 앞둔 멕시코에서 정치인이 줄줄이 피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간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한 정치인 피살 사건은 73건이나 되는데요. 이 중 64명이 피살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피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피살 배후엔 범죄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비호해줄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를 피살하거나 자신들과의 협업을 거부한 정치인을 보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전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관련 매출은 2년 새 2배 이상 급성장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2018년 매출인 2,924억 원보다 2배 늘어나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 렌탈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시대의 구독경제 트렌드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렌탈 가전 계정은 239만 개로 연말에는 270만 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만큼 일교차도 큰데요. 건강은 잘 유지하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새해 준비가 있다면 기지개를 펴듯이 도약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